해치입니다. 오늘은 알아볼 내용이 해치이고요. 자, 해치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해치가 일단 뭐냐 하면 단면의 표시 혹은 단면의 재질 표시라고 하는 것이 해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말하는 단면이라는 것은 끊을 단자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끊어진 면 혹은 자른 면에 어떤 재질이 들어가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를 끊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석고보드가 있을 거고 그 내용들이 있겠죠. 끊어지면 석고보드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를 끊을 거예요. 아니, 여기를 이렇게 자를 거예요. 그럼 여기를 자르고 보면 여기는 철근 콘크리트가 보여야 되겠죠. 콘크리트와 중간중간에 철근이 이렇게 보이겠죠. 끊으면. 그걸 단면이라고 합니다. 내가 여기를 전기톱으로 이렇게 잘랐어요. 그러면 여기 자른 면, 그러니까 이렇게 바라본 것 말고 여기를 잘랐으면 여기와 자른 수직으로 바라본 면. 왜 요즘 종종 그런 선전 자주 하더라고요. 침대 선전. 침대 이렇게 두 개 비교해 놓고 그 전기톱으로 이렇게 자르죠. 그리고 침대 안쪽이 내부를 보여주죠. 그게 바로 단면입니다. 그러니까 잘랐을 때 어떤 사물을 자르고 수직으로 바라보게 되면 바로 그것이 단면, 잘린 면이 됩니다. 그 잘린 면에 대해서 재질을 표현하는 것, 그게 해칭입니다. 해칭 또는 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칭은 우리나라 말이 없어요. 그냥 영어 그대로 해치 또는 해칭 이렇게 그냥 불러버립니다. 단면에 재질을 표시하는 것 혹은 어떤 영역에 무늬, 우리는 흔히 패턴이라고 합니다. 영역의 무늬 또는 패턴을 표시하는 것. 예를 들어서 욕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욕실에 들어가면 타일이 쭉 있죠. 타일에 어떤 패턴들이 쭉 있겠죠. 바로 그런 타일의 패턴들. 우리 바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바닥도 지금 타일로 이루어져 있죠. 설계할 때 이런 바닥 타일을 표시해 줄 때 해칭을 사용합니다. 그게 해칭의 의미입니다. 자, 보시면 어떤 영역을 내가 그래서 하나 만들 겁니다. 라인으로 제가 영역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이 부분 오픈되어 있죠. 근데 이러면 이제 에러가 생겨요. 이러면 100% 에러가 생깁니다. 자, 해치. 해치 명령어가 어디 있을까요? 네, 여기 있네요. 해치 여기 있습니다. 해치, 그라디언트, 바운다리 다 똑같은 겁니다. 해치라는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 자, 이렇게 뜹니다. 여기 바운다리, 경계. 여기서 경계를 지정하는 게 1번입니다. 그 다음 무늬, 패턴. 무늬 지정하는 게 2번이고 색상과 각도와 크기를 지정하는 게 3번. 그 다음에 마지막 클로즈. 여기서부터 요만큼은 기타입니다. 원점, 그 다음 옵션 이렇게 돼요. 선택하는 방법이 픽포인트와 셀렉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셀렉트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셀렉트를 누르게 되면 내가 경계들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경계가 여기까지 쭉이죠. 여기까지죠. 그래서 거미줄처럼 경계가 이렇게 뻗어 나옵니다. 여기 오픈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치가 들어가 버립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을 막아야 돼요. 일단 막습니다. 이렇게. 공간을 완전히 폐쇄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해치. 자, 셀렉트를 이용해서 선택하면 이렇게 거미줄을 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셀렉트 하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하냐면 픽 포인트를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픽 포인트를 쓸 때는 해치 이렇게 픽 포인트를 쓸 때는 폐쇄된 공간 이렇게 공간을 폐쇄를 시켜 놓으셔야 됩니다. 폐쇄된 공간을 클릭 후 클로즈 그래야만 비로소 패턴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다면 해치 그리고 픽 포인트로 클릭 못 찾아요. close boundary cannot determinated 즉 경계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오픈된 부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빨간색 동그라미가 이렇게 나와요. 이 부분이 오픈됐다는 뜻이에요. 오픈돼서 CAD가 찾았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이건 닫으셔야 돼요. 닫아가 이 부분을 이렇게 닫아서 해치 명령어로 해치를 주고 나중에 이렇게 지우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일단은 경계를 다 닫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치를 주고 나중에 지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보는 해치입니다. 해치의 특징은 이렇게 클릭만 해주면 바로 해치 수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안시라든지 안시 31, 32 혹은 벽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내용들을 수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패턴들을 한번 적용해 보시죠. 자, 예를 들어서 경계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원으로 된 경계예요. 그럼 해치, 셀렉트로 선택을 하시면 이와 같이 경계가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경계들이 선택돼요. 리무브라는 명령어로 얼마든지 경계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픽포인트로 경계를 추가할 수 있고요. 리무브로 경계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픽포인트, 셀렉트, 리무브로 경계를 추가하거나 혹은 빼거나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 크게 패턴이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솔리드 패턴입니다. 맨 처음에 솔리드라고 있어요. 보통 이 솔리드는 단색으로 처리합니다. 그 단색이 솔리드예요. 여기 나와 있는 색상은 바로 여기 바이 레이어에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가 아닌 이런 식으로 내가 색상을 조절할 수 있어요. 별도로 조절할 수 있는데 굳이 여기서는 별도의 색상을 쓰지 않습니다. 레이어만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얼마든지 색상 바꿀 수 있어요.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색상이나 선 종류는 바이 레이어, 즉 레이어를 이용해서 지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프로퍼틱스를 눌러보면 바로 여기서 레이어를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굳이 홈택까지 들어가서 여기서 레이어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여기 프로퍼틱스 탭을 누르면 내용이 이렇게 서랍처럼 나와요. 바로 여기서 레이어를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면 레이어에 따라서 색상이 바로바로 바뀌어요. 그 다음 보시면 여러 가지 패턴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다양한 패턴들이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데 요 두 가지 오른쪽 하단에 두 개의 탭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위에 있는 것이 앵글입니다. 각도예요. 얘가 각도입니다. 보시면 지금 현재가 0도지만 45도 그러면 45도 기울어진 거 보이시나요? 네, 135도 그러면 135도 이렇게 기울어진 게 눈에 보일 겁니다. 90도라든지 혹은 0도라든지 이게 각도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값이 바로 크기입니다. 3배 키워주세요. 자, 내용이 커진 거 보이시나요? 5배 키워주세요. 자,
1로 나야 되겠죠? 자, 5배 키웠고 각도를 제가 45도로 바꿔봤습니다. 자, 안씨 31번 같은 경우는 원래 0도가 이렇게 45도로 기울어진 거란 말이죠. 원래 이렇게 0도가 45, 원래 얘는 45도 기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45도를 돌려버리면 수직이 되는 겁니다. 이건 뭐 별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얘네들은 내용이 굉장히 커요. 예를 들어서 0.5 그래야 0.5도 큰가요? 0.1. 자, 어레이를 하기 전에 0.1로 나야 우리가 너무 많이 쉬었단 말이죠. 조그맣게 나옵니다. 무브 카피를 먼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치가 제대로 안 나오는 거는요, 2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처럼 너무 작아서 눈에 띄지 않든가 이렇게요. 0.1로 놓으면 얘는 해치가 안 들어간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해치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거나 반대로 해치가 너무 커서 안 보이거나 두 가지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상황을 봐서 해치를 넣었는데 해치가 제대로 안 보여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너무 작거나 그러면 값을 키워야 됩니다. 혹은 너무 크거나. 자, 그 다음에 패턴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보면 자, 그라디언트라는 것이 나옵니다. 앞에 GR이라는 것이 그라디언트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라디언트. 그라디언트라는 건 첫 번째 색에서 이렇게 두 번째 색으로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것. 이걸 그라디언트라고 합니다.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첫 번째 색에서 두 번째 색으로 자연스럽게 색상이 변화되는 것. 이걸 그라데이션 효과라고 합니다. 혹은 그라디언트 효과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라이너란 얘기는 선형 그라데이션이고 얘는 실린더처럼 이렇게 실린더처럼 원통형처럼 얘는 인버스 실린더 반대로 구 형태로 반구 형태로 자 커브 형태로 구슬 형태로 여러 가지 형태의 그라데이션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그라데이션 같은 경우는 색상을 여기서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빨간색에서 노란색으로 혹은 초록색으로 색상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라데이션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색상이 2개가 들어가요. 색상이 2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색상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저 디파인. 자, 일단 여기까지 패턴과 그라디언트까지 한번 해보시죠. 하시면서 앵글과 각도까지 한번 줘봅니다. 자, 다시 볼까요? 자,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이 바로 유저 디파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유저 디파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 속성으로 사용자 정의 속성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해칭을 할 때 종종 정확한 해칭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400에 400 혹은 500에 500, 300에 300 이런 식으로 정확한 해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 유저 디파인을 사용합니다. 유저 디파인의 간격,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간격이 여기 나와 있는 스케일 값입니다. 단위가 미리로 바뀌게 돼요. 유저 디파인일 때 스케일이 단위가 미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패턴과 패턴 사이 이 간격이 여기 나와 있는 미리로 바뀌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5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선들의 간격이 50mm 간격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프로퍼틱스에 보시면 이와 같이 더블이라는 속성이 활성화됩니다. 더블 속성을 체크해주면 바로 이렇게 수평, 수직선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50에 50짜리 교차되는 패턴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요, 자, set origin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set origin, 즉 원점의 위치를 지정하기란 뜻입니다. 자, 이렇게 볼까요? small rectangle 해치. 자, 픽포인트를 클릭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벽돌을 이와 같이 넣었어요. 그러면 벽돌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공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벽돌의 시공점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자, set origin 누르고 원점을 클릭. 그러면 벽돌의 원점이 바로 여기에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벽돌이 이렇게 커져 나가는 거죠. 다시 볼까요? 벽돌의 원점을 여기다 둘 거예요. set origin. 그러면 원점이 이곳에 생겨나는 거죠. set origin. 네, 여기네요. set origin.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벽돌의 원점 혹은 해치의 원점을 내가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종종 사용하는 거니까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은요, 제가 중간에 이렇게 원을 그려 넣었습니다. 다시 해치. 자, 클릭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동합니다. 경계를 이동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재계산되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볼까요? 재계산되는 거 맞죠? 자, 경계가 바깥으로 나가도 이와 같이 재계산되어집니다. 재계산되는 거 맞나요? 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associative라고 합니다. 연관 해치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레이 할 때 연관 배열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레이 할 때는 이 associative를 안 써요. 그런데 해치를 쓸 때는 이와 같은 이유로 경계가 바뀌면 계속해서 경계를 기억해서 해치 패턴을 다시 재계산해 줍니다.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해치할 때는 associative를 꼭 체크해 주면 좋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또 볼까요? 자, 옵션에 보시면 separate hatch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separate hatch, 그 다음에 outer island, 이렇게 두 개의 옵션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경계를 제가 이렇게 밖으로 빼봤습니다. 그러면 경계가 서로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고 해치를 할 때 경계를 같이 선택해 놓으면 여기 있는 경계와 여기 있는 경계를 함께 인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해치가 이렇게 같이 인식이 돼요. 어디서 판단할 수 있냐면 그라디언트요.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하고 싶은데 경계를 같이 인식하고 있으니까 이만큼으로 인식을 해버려요. 이럴 경우는 해치를 분리해야 합니다. 이럴 때 쓰는 게 separate 해치입니다. separate가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해치를 분리하다 이렇게요. 그러면 해치가 떨어져 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치가 떨어져 나간 거 보이시나요? 해치가 이와 같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자, 또 보시면은요. 자, 제가 렉탱글을 이렇게 계속 안에다 그릴 겁니다. 자, 이렇게 렉탱글을 그렸습니다. 해치, 그리고 맨 첫 번째 거를 클릭하면은요, 전부 다 경계를 찾아버립니다. 경계를 전부 다 찾아요. 다시 볼까요? 해치. 자, 안쪽에는 하나만 찾죠. 그런데 바깥쪽을 클릭하면 이와 같이 경계를 다 찾습니다. 요 경계 하나를 아이슬란드라고 합니다. 섬이라고 해요. 섬. 이때 여기 보시면 아우터 아이슬란드 보시면 노멀. 지금 보시는 게 노멀 아이슬란드입니다. 얘가 노멀 아이슬란드예요. 해치 들어가고 빠지고 들어가고 빠지고 들어가고 빠지고, 이게 이런 순서대로 경계가 들어가게 돼요. 이게 노멀입니다. 이게 해치가 이게 노멀이고요. 그 다음에 아우터 아이슬란드는 그냥 바깥쪽에 경계 하나만 들어가는 거고요. 자, 이그노어는 혹은 노 아이슬란드는 무시학이에요. 경계 무시학입니다. 노 아이슬란드는 아예 없다란 뜻입니다. 경계를 아예 찾지 않겠습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상황에 따라서 아우터 아이슬란드를 혹은 노멀을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제가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보죠. 5,000, 3,000, 즉 5m에 3m짜리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5m에 3m짜리입니다. 지금부터 잘 따라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하는 건 토시가 틀리면 안 됩니다. 토시가 틀려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점, 그러니까 마침표, 쉼표 혹은 다시 뭐 이런 것들이 틀리면 안 돼요. 그 어저께인가 그저께 TV를 보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는데 되게 황당했던 사건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 우주선이 올라갔다가 우주선이 이렇게 쭉 올라가야 되는데 갑자기 우주선이 올라가다가 옆으로 이렇게 쭉 진행하더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폭파 명령을 내려서 우주선이 폭발이 된 거예요. 왜 도대체 우주선이 위로 안 올라가고 갑자기 옆으로 이렇게 갔나 찾아봤더니 그거 우주선 궤도 짜는 사람이 요 백이 있죠. 다시 요거 하나 안 넣어가지고 우주선이 이렇게 위로 안 올라가고 이렇게 옆으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토시라 그래요. 이런 거 빼먹으면 에러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잘 따라 하셔야 됩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시면 옵션이라고 하는 항목이 나타납니다. 자, 눌러보실까요? 자, 제가 찾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여기에요.
보시면 여기가 오토캐드 환경 설정입니다. 파일, 경로예요. 오토캐드를 이루고 있는 파일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탭입니다. 디스플레이, 오토캐드 화면에 보이고 감추고 하는 내용들. 오픈 앤 세이브, 열고 저장하기. 여기 보시면은요, 아래 버전으로 저장할 수 있어요. 종종 버전이 안 맞아서 우리가 저장을 못 하잖아요. 여기서 미리 세팅해 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래 보시면 여기 오토매틱 세이브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자동 저장. 10분입니다. 10분에 한 번씩 캐드가 자동으로 저장을 해요. 우린 그 경로 찾아가지고 파일명만 DWG로 바꾸면 돼요. 10분에 한 번씩 알아서 저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플롯 앤 퍼블리시, 출력하기. 이런 식으로 캐드가 이렇게 쭉 환경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파일 탭이요. 파일 탭에 보면 서포트 파일 서치 패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항목이에요. 그 오토매틱 세이브가요, 바로 여기 있어요. 바로 여기에 자동 저장됩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이거 경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찾아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이거 쓰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키보드 F2키 눌러보세요. 그러면 내용이 이렇게 쭉 선택이 될 겁니다. 선택됐죠? 이거 지워지면 안 됩니다. 이거 지워지면 나중에 에러 나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로 오른쪽 버튼 복사하기. 그 다음 클릭. 경로 안 지워지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파일 탐색기 띄워볼까요? 자, 파일 탐색기. 윈도우 키하고 알파벳 2를 동시에 누르면 되죠. 바로 여기 즐겨찾기라고 하는 이 부분에다가 마우스로 이렇게 갖다 댄 다음 컨트롤 V 붙여넣기. 그러면 바로 여기 나와 있네요. 이거 수정 날짜로 체크해 놓으면 가장 최근에 저장한 게 여기 있네요. AC 스트링 여기 있네요. SV 달러 예요. 이 파일이 가장 최근에 저장한 파일입니다. 이 파일을 어떻게 하면 돼요? DWG로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10분 전 파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파일 이름 어떻게 바꿔요? 오른쪽 버튼이요. 이름 바꾸기. 이거 DWG로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10분 전 파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제가 볼 건 여기가 아니에요.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서포트 파일 서치 패스. 똑같습니다. 키보드에 F2키 누르고 오른쪽 버튼 복사하기, 그 다음 클릭. 자, 파일 탐색기 들어가서 똑같이 붙여넣기.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서포트 파일로 넘어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파일 3개를 알려드릴 건데요. 하나는 acad iso.pat 파일이고요. 다른 하나는 acad iso.lim 파일이고, 마지막으로 acad.pgp 파일입니다. 이 pat 파일이 뭐냐면 해치 패턴 파일입니다. 그 다음에 lim은 선 모양 파일입니다. 그 다음에 pgp 파일이 단축키 파일입니다.
자, 한번 찾아보시죠. 자, acad iso.pat 파일을 찾아서 반드시 iso가 붙어야 됩니다.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메모장이 뜰 거예요. 자, 밑으로 조금만 내려보죠. 자, 바로 여기네요. 바로 이 부분. 별표 솔리드, 콤마, 솔리드 필이라고 하는 이 부분. 여기를 찾아보시죠. 지금부터 제가 쓰는 걸 잘 보시고 한번 해보시죠. 자, 별표, 플루어, 쉼표, 플루어, 패턴. 그 다음 0, 콤마 0, 0, 0, 100 다시요 90, 0, 0, 900, 450, 100, 마이너스 100. 자, 이렇게 하고 저장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해치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여기 맨 처음에 솔리드 대신에 플로어가 나타납니다. 자, 클릭하죠. 1로 바꿉니다. 그러면 해치 패턴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원점으로. 이거 어떤 패턴인지 이해되시나요? 강화마루 패턴입니다. 강화마루 패턴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보통 해치 패턴이 다 있는 게 아니에요. 패턴이 다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기본적인 내용은 있어요. ISO 타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해치 패턴을 이렇게 만들어서 써요.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자, 별표가 붙어 있죠. 반드시 별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해치 패턴의 시작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게 별표예요. 별표부터 시작을 하고 제일 첫 번째 여기 쉼표까지가 해치 패턴의 이름입니다. 패턴의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내용이 패턴의 설명입니다. 이 패턴은 이런 패턴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고요. 첫 번째 숫자는 방향입니다. 방향이에요. 0도선으로 그리세요. 0도 방향으로 그리세요. 90도 방향으로 그리세요. 이런 뜻입니다. 선의 방향입니다. 그 다음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숫자 있죠? 이게 시작 좌표입니다. 시작 좌표예요. 0,0에서 시작하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숫자 있죠? 두 개의 숫자. 이게 뭐냐면 여기서 반복하세요. 선을 하나만 그릴 게 아니고 선을 한 개만 그릴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계속 반복해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반복될 위치를 지시한 겁니다. 0,100에서 그려주세요. 그러니까 0,0에서 시작했어요. 그 다음 여기서 수직으로 올라가서 0,100에서 선을 그리고 다시 0,100에서 선을 그리고. 자, 900, 450이에요. 그럼 0,0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그린 다음에 900, 450에서 선을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이때 뒤에 마지막 두 개는 뭐냐면 점선입니다. 점선이에요. 플러스 숫자는 100mm를 그리세요 라는 뜻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숫자는 간격입니다. 즉 마이너스 100mm, 즉 100mm 간격을 띄워주세요. 점선이 되는 거죠. 100mm 선을 그리고 100mm 간격 띄우고 100mm 선 띄우고 100mm 간격 띄우고 이렇게요. 점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선의 방향이 90도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100mm 선을 그리고 100mm 건너뛰고 100mm 선 그리고 100mm 건너뛰고 그 다음에 100mm 선 그리고 100mm 건너뛰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900에 450에서 그렸기 때문에 저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해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acad iso.lim 파일입니다. 역시 더블 클릭해 보세요. 조금만 밑으로 내리면 바로 여기 이 부분 바로 위에다 쓸 겁니다. 또 사용하는 방법은 해치랑 똑같습니다. 별표를 쓰면 여기서부터 시작이란 뜻이 되는 거고요. 얘는 라인 타입, 선 모양의 이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석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특이하게 여기는 A로부터 시작합니다. 아까 해치는 0으로부터 시작했었죠. 그러나 라인 타입은 A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라인 타입은 방향이 없거든요. 그래서 A로 시작합니다. A 쉼표, 그 다음에 시작자표와 간격이 없습니다. 그냥 점선만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15mm 선을 그리고 마이너스 2mm, 2mm 그리고 마이너스 2mm 그리고 중심선이에요. 딱 요만큼만 들어가면 돼요. 15mm짜리 선을 그리고 2mm 간격 띄우고 2mm 선을 그리고 2mm 간격 띄우고. 자, 요거 저장하겠습니다. 저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인을 불러보죠. 라인 타입 로드 보시면 알파벳 순이니까 마이 센터 여기 나와 있네요. 보시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고요. 자, 오케이. 자, 불러드린 거 맞죠? 자, 레이어에서 보시면 얘가 센터인데 마이 센터로 바꿔보죠. 그러면 선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mm, 2mm 띄우고 2mm 선 그리고 2mm 띄우고 이런 뜻이 됩니다. 내가 역시 선의 모양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지금 아래쪽에 있는 거는 일반 센터, 위에 있는 건 지금 제가 만든 마이 센터.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 건데요. 자, 뭐냐면 바로 얘입니다. acad.pgp입니다. pgp 파일은 프로그램 파라미터 파일이라 그래서 얘는 ISO 구분이 없습니다. 패턴 파일하고 라인 파일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ISO 타입과 인치 타입, 즉 밀리미터 타입과 인치 타입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에 비해서 PGP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프로그램 파라미터 파일로 단축키 설정하는 파일입니다. 라인 타입하고 패턴 파일은 저장하면 바로 적용이 돼요. 그런데 프로그램 파라미터 파일은 CAD를 한번 껐다 켜야 됩니다. CAD를 실행할 때 불러서 읽어드리는 파일이에요. 자, 밑으로 쭉 내립니다. 쭉 내립니다. 쭉쭉쭉 내립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 3A, 3D 어레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시작 부분이에요. 여기가 시작 부분입니다. 자, 한번 찾아보시죠. 자, 보시면 여기 나와 있네요. 아크의 단축키가 A. 보시면 어레이. 자, 에어리아의 단축키는 AA. 자, 어레이. 자, 어레이의 단축키는 AR.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서클의 단축키는 C. 제가 한번 더 해보죠. 자, CC라고 해봤습니다. 뭔가 들어가네? 그러면 다시 AA. A. 자, CCC가 아무것도 없네요. 그럼 제가 한번 써보죠. 엔터. CCC, 콤마, 별표, 풀 커맨드. 자, 이렇게요. 쓰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단축키, 쉼표, 그 다음 별표, 전체 명령어. 자, 저장합니다. 그리고 CAD를 껐다가 다시 실행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CCC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서클이 실행되어집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시죠. 방문의 크기 900에 2100입니다. 900에 2100이요. 렉탱글 골뱅이 900,2100. 그러면 전체 방 크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방에 틀이 그러니까 문에 틀이 존재하죠. 인방이라든지 문 지방이라든지 옵셋 40mm요. 이렇게 40mm를 안쪽으로 옵셋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틀이 됩니다. 그 다음 라인을 꼭지점에서 미드 포인트, 중간점으로 해서 꼭지점으로 이렇게 선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 선은 중심선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중심선으로 바꿔주세요. 무슨 얘기냐면 경첩이 여기 있다는 뜻입니다. 경첩이 여기 있고 문이 이렇게 열린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닥에서 선을 하나 그립니다. 라인. 자, 이렇게요. 그리고 옵셋 900mm. 이렇게 위쪽으로 900mm 옵셋 합니다. 그리고 요 선에서부터 안쪽으로 60mm만 옵셋 합니다. 옵셋.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부분 있죠. 네, 여기다 서클, 반지름 30, 그 다음 트림으로 전부 다 잘라줍니다. 랭스는 델타 30. 이렇게 되면 문 손잡이까지 완성이 됩니다. 다음 보시면은요, 얘를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즉 여기를 이렇게 싹 잘라 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싹 잘라 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라인을 그대로 올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투상 하듯이 라인을 그대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 다음 벽을 그립니다. 옵셋 200mm. 이렇게요. 벽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트림. 그 다음 옵셋 40mm. 그래야 문 틀까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더 정확하게 그린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옵셋 10mm. 10mm를 바깥쪽으로, 옵셋 40mm. 이런 식으로요. 트림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트림 해주시면 돼요. 옵셋 40mm. 트림.
이렇게요. 그러면 문 지방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문 지방까지 그리시고 렉탱글 사각형을 이렇게 양쪽으로 이와 같이 양쪽으로 앞뒤로 이와 같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각형을 그리는 겁니다. 렉탱글 그리고 로테이트. 자, 90도를 열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문이 열린 거 보이시나요? 네, 똑같은 뜻이 됩니다. 경첩이 여기 있는 거죠. 경첩이 여기 있고 문이 이렇게 열린 겁니다. 그러니 똑같이 문이 열린 걸 표시해 줘야 됩니다. 자, 아크 시작, 중심, 끝이요. 시작은 여기 있고요. 중심점 여기 있고요. 아이고, 다시 그려야 되겠네요. 시작, 중심, 끝. 마찬가지로 중심선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똑같이 여기가 경첩이 되는 거고 여기가 열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똑같이 한번 그려보시죠. 요거는 1대 30 이하일 때는 이렇게 그립니다. 1대 30 이하는 이렇게 그리고요. 너무 디테일한 거죠. 자, 제가 똑같이 복사를 할 겁니다. 카피. 똑같이 복사를 할 건데 요즘은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리는 거죠. 스트레치 이렇게요. 다시 요 점이 미드 포인트로 이렇게요. 자, 두 도면의 차이점은 뭔가요? 문지방이 있고 문지방이 없고. 요즘 문은 문지방이 없잖아요. 자, 문지방이 없는 건 이렇게 그립니다. 자,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자, 익스텐드, 그 다음에 트림으로 싹 잘라줍니다. 라인. 자, 우리 디스턴스 배웠죠? 디스턴스로 길이를 재보자고요. 820이네요. 렉탱글 골뱅이 820,40. 로테이트, 자, 90도. 아크 시작점 여기, 중심점 여기, 끝점 여기. 매치 프로퍼틱스. 자, 어떤가요?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네. 얘는 문지방이 없는 것도 이렇게 그리지만 1대 40 이상에서는 이렇게 그려버립니다. 1대 40일 때는요, 그냥 이렇게 그려요. 디테일하게 안 그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다 묻혀서 나와요. 그래서 1대 40일 땐 이렇게 그립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카피. 자, 제가 좀 복사를 했습니다. 보통 우리 이제 저기 뒤에 뒷문 같은 경우는 요 두께가 80mm 밖에 안 돼요. 이렇게 두께 80mm 밖에 안 됩니다. 자, 스트레치. 자, 80mm면은 골뱅이, 아니 120mm, 이렇게 되게 작은 거죠. 뭐 내지는 한 40mm 정도 더 올려볼까요? 이렇게. 자, 라인. 자, 잘 보세요. 얘가 한 짝이지만 양쪽으로 여닫는 것도 있죠. 자, 900이 아니라 180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옵셋 1800. 이렇게요. 카피. 여기겠죠. 다시 카피. 여기 있겠죠. 근데 조금 더 늘어나야 돼요. 얼만큼 늘어나냐면 디스턴스, 여기서부터 요 중간만큼, 즉 20만큼 늘어나야 됩니다.
스트레치 얘가 이렇게 20만큼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자, 시작점은 여기고요. 끝점은 여기고요. 선이 그래도 모자르네요. 다시. 옵셋 900. 자, 디스턴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60이고요. 얘는 840이네요. 20 모자르네요. 다시 스트레치 20더. 총 40mm 늘어나네요. 자, 아크, 시작, 중심, 끝. 아크, 시작, 중심, 끝.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양쪽이 되는 거고, 근데 얘는 이제 한쪽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거는 이렇게 스윙이 되는 거 있죠. 자, 카피. 스윙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동하기. 얘가 중간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밀어. 대칭하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 스윙문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대칭하면 돼요. 이렇게 대칭 처리한 겁니다. 그래서 문 하나 가지고 이렇게 변형해서 쓰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렉탱글. 그 다음에 골뱅이 1800, 1800. 그리고 1800, 2100이죠. 렉탱글 1800, 2100. 옵셋 40. 자, 분해하고 익스텐드 연장하기. 그 다음 라인을 중간에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이아몬드 꼴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매치 프로퍼티스.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야 똑같은 모습이 되겠죠. 이렇게 똑같은 모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방문을 그릴 겁니다. 아래쪽으로, 위쪽으로 몇 번 게시물이냐면 창문 그리기 37번 게시물입니다. 37번 게시물을 보시면 창문 그리기가 나와 있습니다. 두 짝이 있고 네 짝이 있어요. 얘는 미서기 창, 그 다음에 미서기 문을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자, 미서기 창이 나와 있어요. 보통 창문의 크기는, 그러니까 높이는 2100mm를 줍니다. 유리창의 한 짝은 600mm입니다. 600에 1200을 줍니다. 거실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2100mm를 줘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 방 있죠. 그러니까 안방 말고 자녀들이 있는 방들은 보통 창문을 크게 주지 않습니다. 작게 빼요. 왜냐하면 사생활 보호 때문에 문을 크게 빼지 않습니다. 보통 천정에서부터 이 바닥까지 중간 높이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보다 작으면 환기나 혹은 채광이 별로 안 좋아져요. 창문을 크게 하면 채광이나 환기는 좋아지지만 사생활 보호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뽑지 않아요. 평균적으로 바닥에서부터 이 천정 높이까지가 2400mm입니다. 평균. 그래서 창문의 크기가 1200에 1200이 돼요. 보시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렉탱글 1200, 1200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을 이루고 있고요. 옵셋 45mm. 창틀을
이렇게 45mm로 그립니다. 그 다음 유리창을 그릴 거예요. 유리창의 틀은 60mm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60mm 옵셋을 하시고 라인을 중간에서 이렇게 하나 더 그립니다. 중간에서 쭉 그려요. 창틀이 하나는 앞쪽에 있고 하나는 뒤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 중간이 이렇게 겹쳐 있죠. 그래서 옵셋 30mm, 이렇게 30mm를 양쪽으로 가면 바로 이렇게 유리창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바로 창문이 하나가 완성이 됩니다. 자, 똑같이 이렇게 여기를 잘라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아요. 자, 라인 똑같이 선을 이렇게 올립니다. 자, 얘는 창틀의 두께를 얼마로 주시면 되냐면 120mm만 주시면 돼요. 옵셋 120. 자, 트림으로 잘라냅니다. 자, 옵셋 45mm. 그러면 이렇게 창틀이 완성이 되겠죠? 다시 라인 중간에 선을 긋습니다. 이렇게요. 중간에 선을 그리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창문이 이 중간에 하나는 여기 이렇게 있을 거고요. 하나는 여기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요걸 표현할 거예요. 이 창문의 두께는 40mm 쓰시면 돼요. 창틀은 45mm, 얘는 40mm. 아까랑 수치가 비슷하죠? 옵셋 40mm. 자, 라인을 주축으로 해서 옵셋 30mm. 자, 이렇게요. 필렛, 트림. 그러면 1대 40도면의 창문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얘를 디테일하게 한번 바꿔볼까요? 카피. 자, 위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디테일하게 바꿀 겁니다. 당연히 여긴 선 연장하면 돼요. 옵셋 60mm. 이쪽도 60mm. 트림으로 끊어냅니다. 트림으로 이렇게 끊어내고 라인 중간점에서 선을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유리창이 이렇게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유리창이 완성이 되는 거죠. 얘는 1대 40도면 그러니까 생략법으로 그린 거고, 얘는 1대 30 이하에서 그리는 도면. 자, 두 짝짜리가 있어요. 얘는 두 짝짜리죠. 네 짝짜리가 있습니다. 렉탱글 골뱅이 2400, 1200. 네 짝이니까 하나가 600이니까 이거 600으로 계산하고요. 네 개니까 이렇게 600 곱하기 4, 2400 나옵니다. 옵셋 45mm. 그 다음에 여기다 렉탱글을 그리는데 미드 포인트에서 끝점으로 이렇게 하나 그립니다. 옵셋 60mm.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옵셋 30mm. 자, 가운데 지우고 트림. 다시 한번 트림으로 지우면 문 하나가 완성이 되죠. 나머지 어떻게 하냐면 밀어 하시면 돼요. 이렇게요. 그러면 금방 4개짜리 문이 완성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선을 올리고 옵셋 120. 자, 트림으로 선 잘라내고요. 자, 옵셋 45mm. 창틀 그리고 라인 중간점에서 이렇게
중간점에서 반쪽을 먼저 그립니다. 옵셋 40mm. 라인 중간점에서 양쪽으로 30mm씩 옵셋. 자, 필렛으로 선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반쪽 만들어졌죠. 자, 밀어 대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요. 4짝짜리 문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창문은 미석이 창은 이렇게 그립니다. 이게 미석이 창뿐만 아니고 미석이 문도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한번 그려보실까요?